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진 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스코의 시큐어 워크로드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세션 자리에 섰는데요. 시큐어 워크로드의 어떤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좀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한 해 이제 어떤 보안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난 한 해에 이거 지난 한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위협에서 가장 위험한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26.3% 이상 증가한 수치에 대한 2,383건이나 달하는 굉장한 수치로 인한 침해 사고가 급증했고요. 이 수치는 역대급 가장 많은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수치를 제외하고도 이 외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그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심각도, 이런 것들이 정말 컸던 작년 한 해였다라고 이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공격자들이 이 내부에 대한 이제 서버들을 공격을 할 때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우회할 수 있는 어떠한 경로, 혹은 서버에 대한 취약점들을 노리고 내부로 들어오죠. 초기에 접근을 해서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고 외부의 CNC 서버와 뭐 통신을 한 다음에 이제 각종 내부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이동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들을 찾으면서 횡적 이동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권한 상승을 동시에 이동하면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혹은 이제 개인 정보가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하는 이런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획득을 하고 잘 숨어 있다가 때를 보면서 외부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때를 보고 그 때에 맞춰서 정보를 이제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여기서 또 다른 케이스들은 뭐 랜섬웨어를 발생을 하면서 서비스를 마비시킨다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이제 단순히 보안적 이슈가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이미지 실추, 그 또한 이제 고객에 대한 신뢰 하락,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되게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이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좀 더 보안에 대한 이제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고, 많이 이런 이제 횡적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유연하게 잘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많은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공격에 대해서 100% 무조건 100%에 대한 공격 보안에 대한 방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는 이제 이러한 취약점들, 그리고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번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다가 잘 막다가도 한 번이 뚫리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침해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최초의 침투를 잘 보다가도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침투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확산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내부망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차단을 할 수 있을지, 즉 이러한 전체적인 공격 패턴에 대해서 레트럴 무브먼트를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이제 문제는 침입이 아니라 확산에 대해서 잘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레트럴 무브먼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냐? 그게 이제 바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허용할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보안 전략인데, 그걸 조금 더 이해를 되게 쉽게 돕기 위해서 이런 좀 배 그림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런 이제 평평한 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이 침해를 당하면은
굉장히 쉽게 전체가 다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같은 이러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침해를 당하더라도 전체 피해가 되는 것을 확산이 되는 것을 잘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인프라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잘 갖춰져 있게 되면은 침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피해를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최근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들을 가장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코도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시스코의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저희는 이제 시큐어 워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큐어 워크로드는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베어메탈, 컨테이너, VM,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나 컨테이너 환경들, 그리고 캠퍼스 네트워크에 있는 유저단,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통해서 텔레메타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종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디스커버리하고 그 정책을 분석을 하고 그 정책을 이제 내려서 워크로드들을 보호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큐어 워크로드는 워크로드들에 대한 이제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정책에 대한 보안뿐만이 아니라 이상 행위도 탐지를 하면서 좀 더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어 워크로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구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서 잘 구현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안은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잘 가시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자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다 한 화면에 담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관된 서비스들끼리 잘 묶어가지고 누가 통신을 하는지까지 잘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강력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정책을 세울 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시큐어 워크로드의 AI 네이티브 엔진이 정책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AI 네이티브 엔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이 AI가 이제 정책을 디스커버리 한 다음에 내가 허용해야 될 정책을 이제 운영자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정책을 제안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정책이 실제 트래픽에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지, 임팩트가 없는지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해서 또다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운영 중에 이 정책이 필요한지 없는지 등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AI가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실제적인 운영자가 과거의 레거시 방화벽처럼 실제 이제 정책을 넣고 빼고 이 정책이 정말 히트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지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AI가 좀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디스커버리 해주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운영에 대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정책을 세운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안에 대한 운영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책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이 존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허용한 누군가가 해킹을 당해서 악의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보안의 홀들, 그런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했을 때와 어떤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런타임적인 보안 부분들을 탐지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는 좀 더 보안적으로 강화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먼저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큐어 워크로드에 에이전트 기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화면에 다양하게 설치된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다양하게 설치된 자산들이 쭉 보이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들이 있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게 가시성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시성들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끼리 잘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묶고 나면은 이렇게 이러한 서버들, 이러한 어떠한 서비스가 어떤 서버들과 통신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의 어떤 서버랑 어떤 워크로드끼리 통신을 하는지 상관관계가 잘 보이면은 이게 이제 좋은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좋은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벨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벨링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서버에 단순히 IP, 호스트 네임을 떠나서 특별한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부여를 하는 건데 서버가 이제 이 서버는 뭐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어떤 부서에 있는 서버이다라는 다양한 의미 있는 컨텍스트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뭐 명칭, 별칭이라도 할 수 있고 태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그룹핑에 쓰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후에 정책에 쓰이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라벨을 가지고 할 때 이제 워크로드의 개수가 소수이면은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워크로드가 있을 때는 이제 수동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CMDB라든지 운영 중인 이런 환경들에서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운영 중인 워크로드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을 가져오는 이러한 자동 라벨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링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항상 최 신화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라벨링을 자동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라벨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링에 대한 수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비스에 매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서비스의 매핑은 이제 앞에 했던 라벨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서비스의 구조 트리를 만드는 건데 쉽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 1, 2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뭐 프로덕션 환경, 개발 환경, 뭐 QA 환경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 안에는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이렇게 그 다양한 환경 안에서 각각의 이제 트리 구조 형태를 만들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각각의 환경마다 보고 싶은 그러한 이제 가시성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 내가 만든 트리 구조의 환경을 먼저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운영 중인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무슨 데이터 센터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적인 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특정 환경 안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어떠한 워크로드들이 다른 워크로드들과 통신을 하는지에 대한 플로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워크로드들이 다른 워크로드와 어떤 이제 프로세스 레벨로 통신을 하면서 이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딥한 가시성을 원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 플로우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까지 연결해주는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가시성은 당연히 에이전트 기반에 의한 가시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환경에 에이전트를 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어떻게 레거시한 OS를 쓰는 환경도 있고 민감한 이제 환경에 에이전트를 깔 수 없는 구간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이제 서버에 이제 이런 스펙 때문에 에이전트를 심기 어려운 환경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들은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인 환경으로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에이전트 리스는 에이전트를 설치한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맵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IP를 가지고 저희가 스콥에 넣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외에 저희가 이제 그룹을 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확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레거시한 OS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리스트에 없던 것들이 혹은 통신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언가 우리의 자산들과 통신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언카테고라이즈드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가시성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 중에 어느 한 곳은 중요한 우리 DB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이런 특정 이 서버가 왜 이 DB 서버와 통신을 하지라고 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근거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근거 자료로도 삼을 수가 있겠죠. 어떤 한 실제 유즈 케이스가 이런 이제 미확인된 자산이 우리의 실제 중요한 데이터 서버와 통신을 해서 정보를 유출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치는 자산들에 대한 가시성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들끼리에 대한 당연히 통신도 이제 가시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별도의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시큐어 워크로드에서 에이전트 리스에 대해서 가시성을 얻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베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뭐 방화벽이라든지 ADC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받은 다음에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요. 여기 인폴스먼트에 보이는 이러한 장비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인폴스먼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워크로드라든지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 각 클라우드사에 있는 이런 방화벽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저 베이스에 이제 가시성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이제 유저 PC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이제 PC가 너무 많은 케이스에 이제 시스코의 별도의 이러한 IS라든지 애니 커넥터 같은 솔루션이 있으면은 연동을 하면은 이제 유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AD 서버를 이용하는 케이스에는 AD 서버를 이용을 해서 AD 서버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유저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큐어 워크로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리스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가시성을 확보를 한 걸 기반으로 이제 그런 가시성을 확보한 기반으로 이제 시큐어 워크로드의 AI 네이티브 엔진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 네이티브 엔진이 이제 정책을 만드는 기반은 이제 각각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콥의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AI 머신러닝이 이제 자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제 통신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얘가 통신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 기반으로 정책을 제안을 해주고 이제 그 정책이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를 테스트를 몇 번을 거친 다음에 정책을 제안을 하면은 실제 운영자는 이 정책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얼마나 맞는지를 검증만 하면 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적용만 하면 되는데요. 이 정책이 안 맞았을 때는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테스팅을 돌리면 되고 그래서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다양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버전이 다양한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으로 롤백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정책을 좀 더 빠르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책을 적용할 때 이렇게 매뉴얼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만들었던 스콥별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이제 AI 폴리시 디스커버리에서 내가 원하는 스콥 트리를 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설정을 해서 어플라이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저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핑이라는 이제 맵에 대한 설계도를 정책 삼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맵을 보면서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정책을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바로 이제 폴리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라이브 타임으로 이제 쭉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현재 만들어진 이 드래프트 버전이 우리 현재 이제 실시간으로 흐르는 트래픽에 얼마만큼 잘 트리거 되는지 차단이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현재 라이브 타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난 디스커버리한 시간보다 더 이전 타임으로 디스커버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버저닝을 또 다른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비교를 하면서 필요 없는 룰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룰에 대한 제거 부분도 제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실제 트래픽에는 뭐 당연히 차단이 되진 않지만 미리 적용을 해서 차단된 트래픽을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소스와 목적지를 미리 넣어서 실시간으로 이게 어떤 정책에 걸리는지 영향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게 이런 AI 네이티브 엔진이 정책을 만들면은 그 해당 룰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산출하고 추적하고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트래픽별로 트래킹을 합니다. 이렇게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책이 이렇게 어디에 트리거가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에 대한 규칙 인사이트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정한 일만큼 얘가 트래픽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0일 동안 뭐 트래픽이 없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알려줘서 이런 규칙은 필요 없는 규칙이다라고 안내까지 해주고, 또는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다른 정책에 의해서 오버래핑 돼가지고 이 정책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정책, 효과 없는 정책도 알려주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정책이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정책을 좁게 가져갔으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작게 혹은 필요 없는 정책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규칙 인사이트도 알려주는 이렇게 엔진이 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계속해서 좀 이상하게 좀 차단되는 정책을 많이 봤을 때 서제스트 폴리시를 누르게 되면은 정책에 대한 얘가 플로우를 보게 되고, 이 AI 엔진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필요로 하는 플로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플로우는 좀 허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다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 트래픽이 봤을 때 AI 엔진이 별도로 필요가 없으면은 아무런 제한을 해주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을 통해서 좀 더 정책을 많이 제한받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엔진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많은 정책을 건드리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엔진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엔진을 통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로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 침입을 했을 때 결국 내가 허용하는 정책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다른 워크로드들의 침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는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오른쪽 같은 이러한 이제 화면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워크로드들의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해커들이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계속 악의적인 요청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워크로드들을 운영을 하면서 보안에 대한 좀 더 보안 운영을 강화할 수가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코는 탈로스라는 이제 큰 보안을 이제 그러니까 트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악성 위협을 분석하는 보안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뭐 CV라든지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것들을 시큐어 워크로드로 내려주게 되는데, 시큐어 워크로드가 이렇게 탈로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워크로드나 컨테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취약점들을 리스트화 시키고, 그 취약점이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들 혹은 워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CV 취약점을 가지고 ECV가 포함되어 있는 워크로드 혹은 컨테이너들을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버팀에게 이러한 이제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패치하세요라고 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패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빠지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혹은 이제 이 CV 취약점이 굉장히 너무 취약하고 위험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 CV가 매핑이 됐을 때 혹은 이 CV랑 특정 패스가 매치가 됐을 때는 뭔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 기반의 설정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코의 혹은 방화벽 IPS를 사용을 했을 때 이 CV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저희 시스코의 방화벽이나 IPS로 정보가 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러한 CV가 IPS의 시그니처와 매핑을 시키고
이러한 CV가 시그니처에 매핑이 됐을 때는 이제 아예 인터넷 구간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 필터링이 되면서 들어오는 좀 이러한 이제 사전에 조치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스코만의 인티그레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워크로드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워크로드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스의 라이브 타임 그리고 CPU 메모리 사용률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호출되는지까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탈로스에서 알려주는 악의적인 이런 해시 바이너리 값들, 그런 해시 바이너리 값들을 가지고 기존에 호출됐던 프로세스 값과 해시 바이너리 값이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악성 프로세스가 뭔가 호출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포렌식에 대한 가시성도 알려줄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해커들이 공격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을 저희가 31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공격 기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하고 이것들을 알럿으로 알려주는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을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터텍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 31개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 유형들을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떤 공격 유형이 있고 이것들을 어떤 공격 유형이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의 간단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삼아서 저희가 커스텀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커스텀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룰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보안을 좀 더 추가해서 이제 좀 더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보안 기능들, 그리고 혹은 이제 에이전트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차단되는 이러한 것들, 정책들 같은 것들의 모든 이제 로그들을 저희가 뭐 다양한 이메일이라든지 슬랙, 시스로그, 얼럿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스플렁크와 함께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대시보드 설정이 없이도 스플렁크로 로그가 전달하면 기본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모니터링이 이제 이러한 대시보드가 곧 또 추가적으로 잘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큐어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 환경에 변화 없이 적용을 하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에 기반으로 이제 정책 적용을 하면서 이제 보안을 강화시키면서 이러한 공격 표면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단계별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마 지난 작년에 이제 발생됐던 그런 사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실제로 그런 사고들을 당하셨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피해들,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를 했을 때에 좀 더 보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 이런 이제 침해가 이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저희 오늘 이런 시스코에도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네, 저희만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